이 영상은 경계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패 예측 분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생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오늘 분석해볼 경기는요, 바로 2026년 3월 15일에 열리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샬럿 호네츠의 맞대결입니다. 요즘 샬럿이 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샬럿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저희 데이터 모델을 돌려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대체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시장에서는 이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경기가 얼마나 빠른 혹은 느린 싸움이 될지, 그리고 데이터로 본 핵심 전술 매치업은 뭔지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부상이나 동기부여 같은 변수까지 더해서 저희 시뮬레이션이 내놓은 최종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은 무엇일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 과연 시장은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른바 전문가들인 북메이커들이 매긴 숫자를 보면서 객관적인 기준선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마이너스 5.5. 이게 바로 샌안토니오에게 주어진 핸디캡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샬롯이 최근에 아무리 잘했어도 시장은 여전히 샌안토니오가 최소 6점 차 이상으로 이길 거야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꽤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럼 그냥 누가 이길지만 보는 배당률은 어떨까요? 샌안토니오는 1.30, 샬럿은 2.63이네요. 이걸 확률로 바꿔보면 시장은 샌안토니오가 이길 확률을 무려 77% 정도로 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 팀이 합쳐서 몇 점이나 낼까 하는 이 총 득점 기준점은 229.5점으로 잡혔습니다. 꽤 높은 점수죠? 자, 그런데 저희 분석은 바로 이 숫자들의 의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왜 이 숫자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은 화끈한 공격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목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진흙탕 싸움 같은 경기 템포예요. 결국 득점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공격하느냐, 그리고 그 공격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저희는 이 경기에서 얼마나 많이라는 부분부터가 예상과 완전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샬롯의 경기 속도입니다. 시즌 전체를 봐도 97.1로 리그에서 25번째로 느린 팀인데 최근 5경기를 보면 96.17까지 더 느려졌어요. 의도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자, 그럼 샌안토니오는 어떨까요? 바로 직전 경기에서 무려 131점이나 내주면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이런 대패를 당한 팀은요, 다음 경기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수비부터 걸어 잠그게 됩니다. 특히 속공을 안 내주려고 기를 쓰게 되죠. 결론이 뭘까요? 한 팀은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다른 한 팀은 수비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 경기의 전체 공격 횟수, 즉 페이스는 97.5 정도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공격 기회 자체가 적어지니까 총 득점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경기가 느린 지공 대결로 흘러가면 결국 승부는 작은 디테일, 즉 전술적인 우위에서 갈리게 됩니다. 저희 데이터가 콕 집어낸 승패를 갈 결정적인 전술 포인트 3가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샬럿의 3점 슛입니다. 최근 10경기를 보면 47.5%? 이건 거의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예요. 특히 브런든 밀러 같은 선수들의 슛 감각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건데 과연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통계학에는 평균 회귀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건 결국 자기 평균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원히 뜨거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상대 수비가 강한 원정 경기에서는 이 원리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에서 수비가 무너졌던 샌안토니오는 작정하고 샬럿의 외곽을 압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저 47.5%라는 숫자가 35% 아래로 뚝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희 예측의 핵심 중 하나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샌안토니오가 자기네 집, 즉 홈에서는 완전 다른 팀이라는 겁니다. 홈 경기 디펜시브 레이팅, 즉 수비 효율이 리그 전체 3위고요. 수비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비율도 76.6%나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슛을 한번 실패하면 그걸로 공격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추가 공격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백코트, 즉 가드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겁니다. 여기서 샌안토니오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한 명은 최근 5경기에서 평균 24점을 몰아넣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트리플 더블까지 기록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죠. 솔직히 샬롯 가드진의 수비력으로는 이 막강한 공격을 막아내기가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차가운 숫자와 전술 이야기만 했죠?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인간적인 요소, 그러니까 부상 문제나 선수들의 동기부여 같은 변수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부상자 명단을 보면요. 샌안토니오 쪽에서는 역시 팀의 기둥인 빅터 웬바냐마가 뛸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큰 변수네요. 반면에 샬럿은 티잔 살란, 리안 맥닐리 같은 주축 선수들이 아예 못 나온다고 확정됐어요. 아무래도 전력 손실은 샬럿 쪽이 더 커 보이죠? 그럼 선수들의 마음 상태, 즉 동기부여는 어떨까요? 이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샌안토니오는 홈에서 망신을 당한 뒤에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고 칼을 갈고 있을 거고요. 반대로 샬럿은 길고 긴 원정 경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있을 확률이 높고 이런 피로가 경기 막판에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느린 경기 템포, 전술적인 상성, 그리고 부상이나 동기부여 같은 변수들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저희 시뮬레이션 모델에 넣고 돌리면 과연 어떤 최종 점수가 나올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예측한 최종 스코어는 샌안토니오 116.5점, 샬럿 103.8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샌안토니오의 완승을 예측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양팀의 총 득점이 220.3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측 점수가 저희의 최종 결론으로 이뤄집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저희 눈에는 아주 명확하고 가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샌안토니오의 5.5 핸디캡 승리입니다.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가 12점 차가 넘는 승리를 예측했잖아요. 그러니까 5.5점 정도는 아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저희의 확신도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분석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선택은 바로 총 득점 229.5점을 기준으로 한 언더입니다. 기억나시죠? 시장 기준점은 229.5점인데 저희 예측은 220.3점이었어요. 무려 9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정말 탄탄한 근거를 가진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확신도는 10점 만점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분석이 보여주는 건 아주 고전적인 투자 교훈과도 같아요. 최근 몇 경기 좋았다는 단기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시장의 심리와 결국 모든 것은 평균으로 돌아온다는 통계적 현실 사이의 배결인 셈이죠. 늘 그렇듯 진짜 가치는 화려한 표면 아래 이 데이터 속에 숨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경기입니다.